빠밤빰빰빰. 아, 이거 맥도날드잖아. 지호야, 그냥 하자. 그래, 하자. 그래. 누가 먼저 진행합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십시다. 네. 아, 빨리 해. 너무 어색해, 이거. 안녕하세요로 시작해야 되나?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만해. 왜? 이상해. 그냥 한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뭐야, 이번에 이게? 팟캐스트 진행하는데, 네, 저는 홍수진이고, 저는 김주입니다. 네, 목소리 구분 잘 하시고, 사실 제 목소리가 더 좋지 않나요? 아닌가? 아니에요. 자, 아닌 걸로? 아닌 걸로? 아니, 근데 내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네, 내 어쨌든. 목소리가 더 좋아. 미안해, 그건 못하겠다.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뭘로 녹음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하려고? 저희가, 네, 지금 이 자리에서 클루리스라는 영화를 가지고 팟캐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 네. 사실 클루리스만 하는 건 아니고 90년대 로맨스 코미디를 다 하는 거긴 하지만 하려다가 네, 다 하려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고등학생이라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야자가 아니면 영화를 못 정말 이 보는.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인 여러분들 정말 잘 나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냥 시작을 합시다. 이 암울한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의 현실을 진짜 현실 고발해버리고 싶네요. 자, 가자. 그래서 저희가 90년대 영화를 하려다가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네, 저희가 원래 특집으로 준비를 하려고 맞아. 했었는데 거창하게 시작은 했는데 맞아. 결국 끝은 미약해버렸네요. 맞아. 그래도 끝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끝 없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저희가요, 지금 저희가 왜 이 방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네, 저희는 저희는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한글 영어평론 동아리 클로즈업에서 지성도 아닌데 저희는 찌끄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부원들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팟캐스트인데요. 네, 사실 공식적인 거로는 첫 번째고요. 네, 비공식적인 거로는 각자 맞아. 두 번째가 되겠죠. 네,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네. 삭제했습니다. 깨끗하게. 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맞습니다. 만큼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저희의 생각을 좀 잘 말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는 어쨌거나 저희 주제는 90년대 로맨틱 코미디인데 사실 처음에 생각을 했던 영화가 오늘 하는 클루리스랑 그리고 당신이 잠든 사이에 틀에 잠 못 이루는 마음 이렇게 세 개였죠. 그랬죠. 네. 그랬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근데 그건 파일이 없더라고요. 네, 사실 휴잭맨을 보고 싶었는데 휴잭맨인가요? 휴그랜트죠. 네, 휴그랜트입니다. 이보세요. 휴잭맨은 여기 이렇게 막 손에서 이거 나오는 그 울버린 씨고요. 울버린을 못 봤네요. 울버린 진짜. 자, 놓고 갑시다. 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영화는 두 개입니다. 클루리스하고 그리고 당신이 잠든 사이인데 사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는 약간의 가족 영화 같은 느낌이었죠. 좀 그런 게 있죠. 그렇다면은 그쵸. 클루리스는 뭔가 하이틴 영화 같은 느낌이 더 강하다고 그쵸. 보면 하이틴의 될 느낌이 것 같아요. 더 강하죠. 네. 그리고 뭔가 약간 클루리스는 되게 이제 베벌리 힐즈에 사는 되게 부잣집 아가씨 부촌 아가씨들의 그런 느낌이라면은 온갖 향유 생활이 드러나 있는. 그쵸. 완전 온갖 향락과 사치가 다 드러나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당신이 잠든 사이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데렐라 그쵸. 스토리죠. 근데 신데렐라 스토리랑 좀 거리가 먼 게 되게 삐까뻔쩍한 그 형인가요? 형이랑 이루어지려다가 결국에는 그쵸. 약간 변형이 가구 들어가요. 공장하고 있는 그 동생한테 홀딱 반해가 여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한 가족인데 설마. 맞아. 그래도 일단 두 영화가 자체가 되게 평점이 좀 높은 편이고 그 당시에도 되게 흥행을 많이 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보는데 사실 저희도 굉장히 좀 옛날 영화 치고는 좀 수준이 괜찮다, 질이 좀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일단 본격적으로 영화 소개를 간략하게만 합시다. 네, 이 클루리스라는 영화는 1995년에 에이미 해커린 감독이 만들었고요.
주연은 이제 알리시아 실버스톤이란 사람이 이제 클루리스에서 주인공인 셰어 역을 맡았고, 폴 러드가 이제 셰어의 이복 오빠인 조시를 맡았죠. 조시. 네. 사실 알리시아 실버스톤은 되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아 근데 너무 이뻐요. 진짜 이뻐요. 진짜 이쁜데 근데 좀 찾아보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역변한 거예요? 역변까지는 아니고 여전히 이쁜데 근데 이제 영화 선택을 좀 잘못해서 아. 클루리스가 이제 초반에 약간 네, 방 이렇게 잘 떴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클루리스만큼의 그런 어떤 매력을 잘 못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작들이 뭐가 있나요? 최근 작들 제가 잠깐 찾아봤었는데요. 잠깐만요. 사실 주인공이 너무 네. 이렇게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도회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막 토끼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귀엽게 나왔었는데 근데 둘 다 약간 좀 매력이 다르긴 한데 While You're Sleeping 같은 경우에는 좀 여성분이 굉장히 개성적으로 생긴 반면에 네. 여기서 나오는 히로인은 딱 그냥 정석으로 이쁘게 생긴 느낌이 강하죠. 맞아요. 사실 알리시아 실버스톤은 대표작이 클루리스예요. 아 그래요? 네, 나머지는 다 크게 뭐, 흥행을 하진 뭐가 못했고 있지? 최근에는 엔젤스 인 스타더스트라는 영화를 찍었고 그리고 갓 비헤이빙 메들리라는 영화를 찍었네요. 그렇네요. 근데 이 여자가 이것도 찍었네요. 드라마 아. 영화구나. 네, 다 영화예요. 그렇네. 아무튼 이 여자 너무 이쁘죠. 그렇죠, 이쁘죠. 어. 외국엔 왜요? 되게 볼만한 게 있는데 98년에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에서 최악의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했었네요. 약간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뭔가 되게 심오하거나 이런 영화보다는 좀 전형적인 타임킬링 무비를 좀 많이 선택하는 네, 그런 여배우인 분위기인 것 것 같아요. 그런 여배우들이 저런 거에 좀 노미네이트 되기가 쉽죠.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저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 저거를 받았을 때 그때 찍었던 영화 자체도 되게 좀 흥행을 많이 못하고 그게 배트맨 4였을 거예요. 그게 진짜 별로였던 영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연을 맡았는데 이제 그거 자체도 좀 잘 안 풀려서 약간 좀 불명예를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영화로 들어갑시다. 네. 클루리스가 요새 저희 말로 하면 노답? 네, 노답이죠. 완전 노답. 노답. 근데 여기서는 노답은 진짜 구제가 안 되는 그런 맞아. 의미인 반면에 여기서는 약간 좀 철이 없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뭔가 그 느낌이 좀 안 살지 않아요? 번역할 때 전 정말 철이 없었어요 이렇게 맞아요. 하니까 그건 좀 그렇긴 해요. 그게 약간 저희 세대, 그러니까 이쪽 세대여도 뭐 그렇지만 뭔가 그게 10대들만의 언어로 좀 풀이가 될 수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좀 그거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좀 안타까웠는데 저희가 참 영화 줄거리 소개를 안 했는데 그냥 줄거리는 네 그냥 셰어라는 되게 부잣집 딸내미인 고등학생이 있는데 얘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한마디로 그냥 이어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전학 온 친구도 이어주고. 뭐, 그러다가 자기도 이복 오빠랑 사랑에 빠지게 되는. 네. 근데 사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금친상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봤더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둘이 다른 엄마 아빠한테서 나온 상태에서 이 엄마랑 아빠만 재혼을 한 거지. 그랬다가 이혼을 했으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네. 무슨 뭐 제대로 된 결혼도 아니었잖아요.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 보면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보면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렇네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네, 영화에서 솔직히 말해서 90년대 치고는 지금 봤을 때 별로 촌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패션도 되게 많았어요. 감안하고 보면 첫 장면이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왜 첫 장면 보면 컴퓨터를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넘기면서 맞아. 진짜 좀 신세계. 그 모니터는 굉장히 뚱뚱한데 그 모니터가 터치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된다는 게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어울리는 옷을 막 고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촌에 살고 있구나. 저런 데 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막 이러면서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변호사 딸로서의 라이프가
참 저거 부럽네요. 사실이에요? 아, 사실입니까? 아이, 이게 변호사도 잘 되는 변호사가 있고. 이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 이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이 영화가 참 볼 게 많아요. 사실 되게 90년대 문화라고 하면 우리는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쵸.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한데 되게 90년대 뭐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그런 요소가 많이 나오죠. 맞아, 약간 맞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신기한데 음. 뭔가 되게 동경할 만하게 뭔가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그때만의 다른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저희 윗분 세대들이 좀 그런 데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사실 비슷한 세대인데 좀 우리나라 X세대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맞아, 좀 달라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X세대는 그때가 한참 뭐라고 해야 되지? 막 힙합도 들어오고 맞아, 이래서 맞아. 좀 그때 가서야 좀 되게 히피 문화가 유행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도 지금 이게 좀 단편적으로 부잣집 애들만 나와서 그렇지. 하긴. 네, 보면은 되게 약간 남자애들 특히 나 너무 놀랐어. 힙합 팬티가, 팬티가 근데 뭐야.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 유행하지 않았어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빤스 밴드. 맞아. 그거 보여주는 거 되게 유행하지 않았나? 막 그래서 아직도 너무 기억나는데. 문화 충격이어서 이게, 본 적이 없으니까. 보더라도 뭐 맞아. 내가 기억을 못 하거나. 그건 있지. 아무튼 되게. 근데 유행은 돌고 돈다니까 혹시 그럼요. 알아요? 저희가 20대 됐을 때 그런 패션이 또 유행할지. 그러면, 진짜, 그러면 진짜 신기하겠다. 완전. 네, 아무튼. 뭔가 사실 처음에는 솔직히 셰어가 입고 나오는 옷이 되게 노란색 줄무늬에 맞아. 맞아요. 뭔가 그게 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되게 현대적인 그런 거였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뭔가 요새는 그렇게 깔맞춤을 한다기보단 좀 톤온톤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뭔가 그거는 되게 그러니까 일반인이 입으면 되게 촌스러운데 이 여주인공만이 소화가 가능한 여주인공이 몸매가 쩔어서 네, 쩔어요. 쩔죠.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왜냐면 약간 그것도 생각났어요. 퀸카로 살아남는 법? 맞아요. 저 그 진짜 재밌게 봤는데. 거기도 좀 비슷하죠. 그게 레이첼 맥아담스가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 레이첼 맥아담스가 너무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얘는 되게 착해요. 얘는 맞아. 아무런 악의 없이 진짜 구제해주기. 좀 이게 부족한 거 없이 귀하게 자란 약간 왜 철딱선이 없는 공주님 맞아. 스타일을 너무 전형적이고 완벽하게 연기를 하고 있어서 보는데 조금 사랑스럽죠. 그쵸, 사랑스럽죠. 네, 말썽꾸러기인데 되게 사랑스럽죠. 실제로도 알리시아 실버스톤이 이 영화 때문에 빛을 되게 많이 본 게 약간 그 당시 국민 여동생이었대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겠다. 그럴만도 하지. 어린 신부 찍었을 때 약간 문근영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느낌이었구나.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여기서 되게 주목할 만한 배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학생인 타이 역할을 했던 타이. 브리트니 머피. 이 사람이 되게 이른 나이에 죽었죠. 그래요? 되게 영화를 많이 찍고 나름 되게 할리우드에서 이제 유명했는데 이제 심장마비로 32살의 나이에 2009년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조연이었는데 되게 비중 있는 조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그 연기력 자체도 봤을 때 되게 볼만했고 특히나 뭔가 이타이라는 이런 전학생이 와가지고 되게 부적응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되게 약간 좀 아무튼 여러 색깔을 좀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재밌었죠. 제일 입체적이었던 인물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사실 주인공은 나중에 이제 되게 뭔가 좀 건실한 청년을 좋아하게 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지만 그 전까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그게 활력을 불어넣어줬던 건 타이 역할을 했던 이 여배우가 아니었나. 진짜. 제가 약간 사람 이름을 외우는데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장애 같은 게 있어서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우, 저 배우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누군지는 알 수 있게 나도. 여기서 또 볼만한 배우가 트래비스 역할을 했던 브레이킹 메이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
이 사람도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그 가필드에서 가필드 주인으로 나온 그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 여기서 약쟁이로 나오죠? 완전 약쟁이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약물 중독 그것도 치료도 좀 받는. 신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맞아요.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기만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간혹가다 이제 코카인이나 그런 게 마리화나나 이런 게 허용이 된다는 건 알긴 했었는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이렇게 좀 피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맞아.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 대마초 이렇게. 맞아. 막 이렇게 해갖고. 뭔가 되게 아무튼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문화인 것 같아요. 그 뭔가. 처녀성에 대해서도 맞아, 좀 처녀성. 빼놓을 수 없는. 난 너무 놀랐어. 그게 좀 제 전문 분야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러시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아니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아니요. 뭐 그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게, 근데 좀 그거는 좀 있었던 게 사실 이게 90년대를 배경으로 했는데 만 16세면 사실 딱 저희 나이거든요. 그쵸, 딱 저희 나이죠. 생일 지나기 전 저희 나이예요. 그러니까 18살. 근데 그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서양권 국가들 보통 그런 첫 경험을 하는 게 평균적인 나이가 16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난 뭐 하고 있었지? 그때 저는 고등학교 입시 준비한다고 남자랑 손 한 번 안 잡아본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좀 너무한 것 같지 않나요? 좀 너무하죠. 그러니까 사실 너무하다는 게 나는 사실 이 사람들 좀 문화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너무 그래요? 이런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런가? 일단 전 개인적으로 약간 좀 뭐랄까 좀 신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에 좀 더 가까워서 해서 그런지 근데 되게 좀 흥미로웠죠. 일단 그런 거여서 흥미로웠다는 건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그냥 뭔가 되게 우리랑 비슷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세계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오히려 마주하게 그쪽은 되게 된다는 게. 벌신이라는 걸 좀 수치스럽게 여기는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막 남발을 하는 건 좋진 않지만 저는 좀 그건 다르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나름의 그런 서로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결정권 약간 이런 그런 식으로. 게 좀 많이 존중되는 것 같긴 한데 뭐 그걸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다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90년대 10대들이 그러고 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라면 뭐 그래 이해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음지화돼 있어서 그렇지 좀 비일비재한 일이긴 하니까. 근데 90년대였다는 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가 아니라, 흥미가 아니라,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또 주목을 할 만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인물들 간의 어떤 변화라 해야 되나? 맞아요. 되게 그 변화가 주목할 만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주요한 변화가 딱 몇 가지였나요? 3가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인공 자체의 어떤 변화. 내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한다면 그 전학 온 친구하고 그런 그냥 친구들 관계에서의 약간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들도 있고 하나 더 추가합시다. 그 트래비스. 트래비스, 마지막에, 그쵸. 트래비스도 변화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셰어의 변화나 트래비스의 변화나 약간 어른이 되는 그런.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 크리스찬이, 그 게이였던, 그 크리스찬이 세연의 집에 놀러 왔을 때 이렇게 수영장 앞에서 맞아. 보다가 어떤 작품을 보고 과도기적인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데 어쩌면은 그런 10대들이라는 그 10대라는 시간 자체도 되게 과도기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대사를 쓴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얘기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도 있었지만 크리스찬에 대한 얘기는 좀 빼놓고 갈 수가 없죠. 그쵸. 크리스찬. 사실 저는 딱 뭔가 옷 입는 거 하고 목소리. 맞아. 내가 이런 편견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하게 뭔가 약간 게이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전 조씨 때문에 그쪽에는 집중을 못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뭔가 스테레오타입된 그런 게이를 그쵸. 딱. 저는 사실 좀 약간 그게 느껴졌어요. 뭐요? 게이인 거. 그래요? 네. 왜냐면
뭔가 이렇게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 안 되잖아요, 아, 셰어한테. 맞아. 그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너무 음란한 거. 그냥 뭔가 셰어한테 다가가지도 않고 막 영화 보는데 그런 고전 클래식 이런 영화를 보고 있고 뭔가 다른 남자애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얘는 뭔가 좀 게이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네, 게이였네요. 게이였죠. 근데 사실 게이 친구를 두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한 번쯤은 더 보고 싶어요. 나 더 보고 되게. 싶어요. 진짜. 왜냐면 나는 일단 솔직히 말해서 나는 뭔가 좀 잠깐만, 근데 그 게이 친구 이름이 뭐였죠? 크리스찬. 이렇구나. 그냥 갑자기 널 보니까, 수진이를 보니까 떠오른 건데, 이거 약간 역설적이네요, 좀. 그러니까 완전 어퍼짓 하진 않지만 그쪽 분들이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그쪽 분들이 왜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분들이 아,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기독교 있나? 입장에서는 조금 민감한 얘기긴 하죠. 근데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아일랜드에서도 이제 아일랜드였나 어디에서였나 합법화 됐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름의 좀 충격이기도 하고 뭔가 약간 신선한 그런 얘기였죠. 네. 방금 대원외고 학생 그 영어 토론 DDT 팀이 저희 학교에 친선 경기를 하러 왔다가 잠깐 찬조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학교에 어쩔 수 없죠. 공간이 부족하니까. 네, 그렇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방금 생각난 건데 좀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래? 나 미안해요. 나 이해 못했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예민하잖아요. 물론 서방 저쪽은 다르지만 약간 특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 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제가 만나본 기독교인들은 조금 대부분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어퍼짓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지만 그들을 뭔가 이렇게 지지하거나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솔직히 여기서 기독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성경의 그 자체는 뭔가 동성애 자체를 되게 타락한 걸로 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가치관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인정은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이제 근데 그런 게이의 역할을 맡은 아이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게 그게 이름이 그래서 그것도 되게 약간 역설적이네요.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너무 진지하게 끌었어. 그냥 그랬다고요. 제가 바보였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그쵸? 나 좀 뭔가 잘 발견한 것 같아요. 괜찮은. 건덕지 하나 잡았어. 괜찮은 관찰력이었어. 거만해줘야겠어. 나 거만하니까 생각나는데 엘튼 얘기도 빼놓을 수가 맞아, 없어요. 엘튼이 이제 셰어가 타이랑 연결시켜 주려고 했던 그런 남자인데 알고 보니까 되게 속물이었죠. 그쵸. 근데 좀 저는 거기서 셰어의 반응도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 아이가 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는 그런 문외의 느낌보다는 그냥 뭔가 그냥 딱 철없는 귀여운 여자아이로 보여질 수 있었던 맞아요, 게 약간 맞아요.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계층을 나누고 약간 뭔가 그런 좀 되게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맞아요. 그리고 사실 쓰는 단어들도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거지만 sporadic sporadic 뭐 실존주의 이런 실존주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교양은 갖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엘튼 같은 남자는 정말 별로죠. 네, 제가 봐도 진짜 밥맛 없이. 맞아, 진짜 밥맛 없어요. 진짜 남자는 진짜
내실이 있는 사람을. 근데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저 주변에 지금 선택권이 없어요. 누가 나타나줘야 뭘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슬프니까 다른 얘기 할래요? 여러분, 제가 예쁜 건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이러지 말고. 공개 구애. 아무리 밤이라도 그렇지. 남자분 아무리 고파도 극구합니다. 그렇지. 그럼 안 돼. 연락주세요. 저는, 네, 클로즈업 사이트로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지호입니다. 그만해요, 그만. 네, 이거 죄송합니다. 왠지 내 예. 흑역사로 남을 것 같아. 이거 녹음해가지고 이거 올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뭘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올리려고 녹음을 하는 건데. 네. 너무 산만했네요. 네. 원래 팟캐스트는 좀 산만한 맛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지금 제대로 연결된 게 맞는 거죠? 그거 보십시오. 그거. 녹음기 틀어보십시오. 녹음기. 혼자 말해보십시오. 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들리는 것 같네요.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일단 나오는 인물들 자체가 좀 과장되게 연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약간 그렇죠. 근데 사실 10대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 위에서 지켜보는 10대들의 모습이 좀 그렇게 좀 보이지 않나 싶어요. 나는 너무 웃겼던 게 그 엠버라는 애가 나오잖아요. 맞아. 그 셰어랑 약간 라이벌 구도에 있는데 그냥 좀 셰어를 약간 싫어하는. 걔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막 되게 as if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as if. 나는 as if가 너무 많이 나서 놀랐어. as if가 무슨 뭐 그런 건가? 그리고 막 anyway 막 이러면서 맞아. 되게 촐싹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약간 오글거린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당시에 10대들만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기도 하고. 사실 근데 90년대의 10대들이 묘사된 네. 그런 영화들에선 대부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그런 식으로 약간 나오죠. 오도방정을 떨고 좀 저희도 그런가요? 저희는 솔직히 잘 아닌가? 모르겠지 않아요? 그냥 저희는 되게 좀 걸걸한 것 같아요. 되게 여성의 남성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학교가 그렇죠. 아닐까. 그냥 모두 중성이지 솔직히 뭐 언제 이렇게 여성 남성의 구분이 이런다기보다는 있었다고. 와. 남자죠 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좀 공감이 안 됐습니다만 뭐 그거는 그쪽 문화에서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아무튼 솔직히 말해서 그게 없었으면 더 이상했을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맞아. 그런 향신료 같은 게 있어서 뭔가 좀 더 맛있지 않았나 영화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은 그 아빠. 맞아. 아빠가 약간 츤데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되게 막 딸내미가 비타민C 챙겨 먹으라고 하는데도 어림도 없다 막 이러면서 윽박을 지르다가 나중에는 베벌리힐즈에서 제일 예쁜 여자애가 자기 딸이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는 모습이 되게 참 저희 아빠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그런 되게 츤데레 같은 분은 아니에요. 자, 이래서 황수진 씨는 분당에서 가장 예쁜 여자아이로. 그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네티즌 수사대. 나 이러다 소송당하면 책임질 거예요? 나 이러다 사기죄로 막 고소당하면. 아빠가 책임져 드시겠죠? 아니. 딸내미인데. 아니. 어쩌다 여기까지. 그래서 되게 뭔가 약간 기존의 그런 어른들의 시선도 조금 간간히 나와서 그 덕에 이 영화가 조금 더 균형을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어른들의 시선에서는 문란할 수도 있다는 그런 10대들의 문화에 뭔가 좀 약간 아빠같이 되게 권위적이고 그런 기득권 같은 그런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영화가 조금 더 균형 잡힌 그런 90년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아빠가 말을 조금 무섭게 하셔서 그렇지 생각은 되게 개방적인 것 같아요. 생각은 좀 개방적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파티를 나가는 뭐 딸에 대해서 별로 그러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고. 지금 이복 오빠랑 사귀는데도 뭐라 안 그러고 그런 게 없는 거 보면 그쵸. 근데 사실 뭔가 조씨가 셰어를 좋아하는 느낌은 너무 팍팍 나왔어. 맞아. 그게 제가 계속 보면서 막
설마. 안 되는데, 설마. 설마 계속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랑, 그 해던가? 그 여자친구랑은 어떻게 깨졌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친구였나? 아니, 여자친구. 그냥 친구라고 하기엔 집까지 바래가지고 네, 둘이 집까지 포옹도 그래, 키스도 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걔 시선도 안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쉐어 시선도? 쉐어도 약간 되게 좀 못마땅하게 견제하는 것 같이, 그거 셰익스피어가 말한 거 아닌데. 햄릿이었거든요. 햄릿이었나요? 어쨌거나. 햄릿이 말한 거 아닌데, 이러면서. 햄릿 읽어야 되는데. 네. 청소년 필독서. 햄릿 읽어야 되는데. 네. 근데 약간 보면, 저는 되게 쉐어가 약간, 여기서 보면 되게 진부한 것 같기도 한데 되게 교훈을 주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시련이 있어야 사람도 변화를 할 수 있다. 더 성숙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일상을 봐도 뭔가 시련이 없이는 뭔가 저희가 잘하는 느낌이 안 든다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때까지 뭔가 저희 생각이 한층 발전을 하고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할 길도 남았지만 뭔가 그렇게 뭔가 지금까지 그래도 뭔가 조금씩 성숙해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한테도 어떤 시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화의 제가 생각하는 교훈은 시련을 즐기자. 응? 이게 약간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셰어도 그렇고 뭔가 트래비스도 그렇고 뭔가 주변에 약간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자기 내면을 조금 성찰을 해서 그런 변화를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 점이 조금 두드러지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10대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얘기를 담은 것 같기도 했어요. 황수진 씨가 이건 너무 모범적인 학생이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 딱히 그런 막 교훈을 찾지 못했었거든요.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약간 좀 사건들도 좀 단편적으로 많이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딱 그때 그 당시에 10대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좀 담은 듯한 느낌?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뭔가 감독이 유도한 교훈보다는 그냥 딱 보면서 그냥 그만큼의 공감과 그만큼의 타임킬링을 하기에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냥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보면 네, 저도 주목적은 이제 약간 코미디였다고 생각은 해요. 그냥 딱 귀엽고 재밌는 영화. 그러니까 뭔가 뒤끝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왜 그런 영화들이 가끔씩 좀 찝찝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왠지 그럴 때 그냥 딱 깔끔하게 보고 끝내는 영화. 이 영화가 색감도 되게 화려하고 맞아요. 패션 자체도 좀 촌스럽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좀 소장하고 싶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좀 장면 자체가 되게 재밌는 요소들도 많아요. 저는 되게 그게 좀 코믹스러우면서도 귀여웠던 게 왜 이렇게 딱 전구 켜지듯이 이 여자아이가 셰어가 조씨를 자기가 조씨를 좋아한다는 걸 딱 깨달았을 때 길거리 딱 걷다가 분수가 빵 터지잖아요. 빵! 진짜 되게 그런 인상 느낌 깊었죠. 느껴보고 싶네요. 괜찮아요. 대학을 가죠, 일단. 전 대학을 일단 가야겠어요. 대학 간다고 애인 생기면 5천만이 다 애인이 있게. 진짜 눈물 나네요. 우리 슬픈 얘기 이제 하지 맙시다. 나 진짜 눈물 날라. 아니, 로맨틱 코미디를 갖다 놓고 어떻게 코미디 얘기만 합니까? 그렇죠. 로맨틱한 얘기도 해야죠. 근데 저희의 인생이 로맨틱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일단 되게 이 영화 보면은 뭔가 좀 일단 재밌었고 뭔가 지루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일단 그 인물 자체가 너무 개성이 세서 맞아. 그게 되게 좀 조화를 이루는 것도 되게 보기가 좋았고 크게 갈등이라고 한다면 이제 셰어하고 타이하고 살짝 말다툼을 했던 그거 빼고는 뭐 크게 없었지만 뭔가 갈등이라고 할 게 없었지만 근데 되게 좀 지루하지 않게 좀 97분을 잘 볼 수 있었던 그런 영화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드가 너무 그분이 누구였죠? 주시요. 솔직히 잘생겼는데 뭐랄까 너무 잘생겼어요. 뭔가 그런 매력이 좀 있긴 했죠. 근데 거기서 성격 자체가 되게 매력있게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뭔가 딱 보면 만약에 90년대에 우리나라에 저런 분이 계셨다면
사회운동하다가 어디 한번 아. 잡혀가셨을 것 같은 맞아. 뭔가 약간 되게 정치 외교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학이라든지 약간 이런 좀 그런 되게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사회에 대해서 약간 그런 전공을 갖고 있으면서 뭔가 한 번쯤은 그런 되게 사회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어디 한번 갔다 오셨을 것 같은 성격을 좀 갖고 있는데 보면 막 그 읽는 책도 그 왜 그 셰어가 운전 연습하러 가자고 그랬을 때 니체. 살짝 보이는 게 프리드리히 니체였거든요. 네, 제가 교정기를 껴서 지금 발음이 좀 셉니다. 제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네, 저도 교정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막 방송국 아나운서도 하고 막 이랬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다. 그때 지호 어땠을지. 저요? 네. 그게요. 초등학교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못생겼을 때였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도 못생겼는데 아이. 대답을 못 해줍니다. 원래- 아니라고 얘기를 못 원래 해주네요. 고등학생 때가 제일 힘든 이거 보십시오. 법이에요. 친구 둬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저도 지금 전국에 있는 학생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네. 친구, 열심히 합시다, 우리. 이런 친구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래서 뭐 얘기하려고 했죠? 네, 그래서 조시의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일로 왔는데 샜는데 사실 참 옷은 못 입어요, 그쵸? 옷은 정말 꽝. 옷은 참 못 입어요. 그러니까 네, 뇌가 섹시하죠. 맞아. 뇌가 섹시하니까. 다른 그 주인공들을 보면 약간 옷 입는 걸 보는 맞아, 재미가 맞아. 있었는데 조시는 좀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특히 크리스찬이 너무 그 바지. 배바지에다가 위에 딱 달라붙는 거기다 머리도 완전 이렇게 해서 무슨 되게 영화배우같이 그 당시 영화배우같이 맞아. 옷을 입었어. 그래서 근데 딱 그냥 좀 이렇게 칙칙한 약간 베이직 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체크 셔츠 안에다가 흰 남방과 청바지를 입고 캡모자를 쓴 딱 그 모습? 뭔가 좀 되게 평범하다 못해 뭔가 약간 되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센스가 없는 그쵸. 그런 고지식하게 오히려 약간 사람을 그렇죠. 그거 되게 음. 학구열도 좀 있어 보이고. 음. 근데 또 보면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되게 다정다감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정다감하죠. 막 그냥 가잖아요. 부르면. 맞아. 부르면 가고. 떴다 짱가도 아니고. 나도 그런 남자 한 명 있었으면 좋겠네. 여자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죠. 자기 저한테 마음 그런 바라는. 의오빠 해주실 분 없나요? 의오빠.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애하지 마세요. 구애. 왜요? 구애는 그냥. 나도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평생 독수 공방하다가 늙어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도 우린 지금 팟캐스트를 찍고 있는데. 팟캐스트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팟캐스트는 동영상과 다르게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온전히 저의 목소리로 판단해 주십시오. 인간한데요? 제가 목소리는 좀 좋은가 봐요. 안녕하십니까. 자, 아름다운 계속 밤이에요, 진행을 세븐이. 할게요. 자, 제가 사실 영화를 하자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90년대 그때 뭔가 우리는 느껴보지 못했지만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향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특이한 문화를 뭔가 좀 엿보고 싶었어요. 뭔가 요즘 나오는 티네이지 그런 영화들은 뭔가 좀 이만큼은 아니지 않아요? 맞아. 난 잘 모르겠어요. 뭔가 되게 이상하게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 뭔가 청소년들이 더 건전하게 나오는 그런가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근데 사실 요새 티네이지 영화를 좀 많이 그러니까 그런 하이틴 영화들을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그 하이틴이 흥행 보증수표인 때는 이미 너무 지나버려서 네. 근데 그때가 좀 그립네요. 그때 한 100년 사신 분처럼 얘기하십니다. 아니요, 전 그때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맞아. 그래서 그때만의 분위기가 있죠. 그때만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되게 역동적이니까 뭔가 그런 모습에 있어서 지금 저 자신하고 뭔가 반대되기도 하고 일종의 뭐 스트레스 해소기도 하고 보면서 근데 약간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90년대의 향수를 그려낸 많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좀 그런 게 응답하라?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은 약간 성격이 좀 달라 그쵸. 보이는 게 좀 많이 과장된 느낌이긴 해요. 음. 이 영화가. 그러니까 뭔가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더, 딱 그 분위기를 위한 영화인 것 음. 같긴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 클로리스하고 더불어서 뭐를 또 보고 싶었냐면 그 위노나 라이더가 나오는 헤더스를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헤더스라는 영화 자체도 1989년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10대들의 문화를 되게 잘 보여줘요. 그래서 약간 뒤에 갈수록 좀 고어로 변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로맨틱 코미디적인 요소도 섞여 있으니까 되게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죠. 저기 나오는 패션도 되게 볼만한 게 사실은 80년대 패션이 요새 나오는 뭔가 레트로한 그런 그쵸. 패션이잖아요. 저 때 당시에 패션이 진짜 이쁜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저 영화로도 팟캐스트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네요. 저는 공포는 못 봅니다. 네, 뒤에 나오는 공포라고 해도 저 때 당시에는 좀 파격적이었지만 피 터지고 그냥 이거 하나? 그러니까 피 터져서 이렇게 사람 얼굴에 튀는 그거 하나 그거 빼고 없어요. 사실 사중인데요. 저 매드맥스도 얼마 전에 봤었는데 그게 몇 분짜리였죠? 한 2시간, 2시간짜리였는데, 딱 처음 몇 장면 보고, 끝에 몇 장면 보고, 1시간 반은 계속 눈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공포를 못 봅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한 저를 봐도. 네. 그리고 저 사실 해놓고 나니까 민망하네요. 다시 녹음하고 싶다, 이거. 이거 그냥 네 앞으로 잘하면 되지요. 뭘 앞으로 잘해요? 저 충분히 잘해야 하는데. 네, 잘하고 네, 있지 않나요? 잘하고 네, 다시 들어볼 필요는 있는 청자 것 여러분들의 같습니다. 판단에 맡기겠고 그리고 이제 시스터 액트 2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10대들의 문화를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쵸. 여긴 약간 좀 할렘과 약간 그 그쵸, 지역도 그쵸. 나오고 저는 사실 음. 로린 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연으로 나오기도 했고 뭔가 되게 음악적인 요소도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뭔가 그때 당시 힙합 분위기 전 되게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그때 당시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롭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클로리스도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선택을 한 거죠. 그 전에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국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뭐 리메이크든 아니면 이런 분위기의 약간 90년대의 한국을 묘사한다던가 부촌에 살고 있는 좀 찰떡선이 없는 그러면 누가 어울릴까요? 저는 사실 뭐 워낙에 국민 여동생 해서 뭐 아이유도 있고 수지도 있고 그런 아이돌들 많은데 아이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뭔가 아이돌이 이렇게 뭔가 부잣집 딸내미 연기를 하는 게 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좀 뜨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은근히 이제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아예 좀 약간 깔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 캐릭터가 더 잘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방금 딱 떠올랐는데요. 그분 이름이 윤진희 씨가 맞나요? 그 메아리 역할로 나왔던 분. 메아리? 신사의 품격에서. 좀 약간 그러네요. 막 이게 제가 약간 좀 신사의 각색이 품격을- 되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셰어 역할이랑. 뭔가 근데 셰어 저 그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셰어는 그럼 누구, 그러니까 디옹 같은 경우는 셀렌 디옹이라는 걸 알겠는데 셰어는 누구의 이름을 딴 건가요? 제가 아는 셰어라는 이름을 가진 가수는 셰어 로이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극 초반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셰어? 둘 다 예전엔 유명했지만 지금은 망한 가수 이름을 따고 있다. 찾아볼까요? 셰. 우리 진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궁금하잖아요. 셰어. 셰어로이드가 맞나 봅니다. 제가 아는 가수는 셰어 로이드인데 이 사람은 데뷔를 2011년에 했으니까. 그렇네요. 예, 이거 대박이네요. 이거 셰어 로이드가 3살 때 이 영화가 저희 나이로 3살 때. 셰어 로이드 말고 누구지? 셰어라는 가수가 있네요. 그래요? 소니 앤 셰어라고 이렇게 생겼네. 긴 흑발머리에 두건을 쓴 미국의 유명 여가수라고 합니다. 네. 데뷔를 66년에 했어요. 그러면 맞겠네. 맞네요.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주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 들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아, 약간 저는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요? 생각이 안 나네요. 얘기를 하십시오. 아, 전 그것도 좀 인상적이에요. 파티 문화. 파티 문화. 음. 우리나라는 파티가 없잖아요. 없죠. 근데 제가 그 프랑스 시간에 라붐을 봤었거든요. 라붐. 네. Dreams are my reality. 근데 약간 그 프랑스 시대는 다르긴 하지만 네. 프랑스의 파티의 문화랑 약간 미국의 파티의 문화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소피 마르소가 나왔던 그 파티는 되게 그러니까 신나게 춤을 추기도 하지만 약간 춤이 주가 되는.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뭔가 사람 맞죠. 만나고. 그 게임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공개적인 연애 장소가 되는 건 좀 기본적인 바탕이지만 약간 진짜 프랑스는 약간 거기서 보면 막 디스코 추고 블루스 추고 다 춤만 추거든요. 게임을 한다기보다는. 근데 여기서는 뭐 대마도 하고 대마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막 이러니까요. 제가 또 파티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그걸 봤거든요. 그 죽은 시인의 사회. 거기에서도 파티가 나와요. 그때 진짜 문란하게 나오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 파티, 그러니까 그 책 자체에서도 파티는 되게 문란하게 나오잖아요. 사실 그래서 가보고 싶긴 합니다. 한번 궁금하기는 해요. 뭔가 어떤 분위기일지. 근데 거기 가면 저희는 완전 쑥맥일 것 같습니다. 네, 쑥맥에 짜져서 아마 혼자 이렇게 뭔가 영어도 안 되는데 그런 데가 있어. 영어. 아 왜 이래요? 우리 나름 외고학 자사고는. 네, 자사고로 전환됐어요 네. 우리. 네. 그렇습니다. 네. 영어 못해도 용기 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왜 이런 식으로 왜 그래요, 이야기가 네.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아 근데 우리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 영화가 우리가 또 봤던 당신이 잠든 사이에 하는 While You're 영화인데 Sleeping. 얘도 로맨틱 코미디긴 한데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그쵸.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로코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코미디인데 끝에 가서 로맨스를 살짝 넣은 그런 그쵸. 가족 영화죠. 가족 영화. 느낌? 저는 일단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산드라 블록을 워낙에 특히나 저희 매력적으로 아빠는 생겼죠. 광팬이었으니까요. 산드라 블록을 개성적이죠. 너무 좋아해서 이제 되게 흥미롭게 보기도 했지만 네, 되게 흥미롭게 봤죠. 근데 일단 거기 나오는 그 배우 이름 뭐였나요? 그 사람도 폴 뭐였는데. 그 이름이 뭐였죠? 거기서 맡은 그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었는데. 잭 아니었어? 아 맞아요, 잭이었나? 잭 맞죠? 그리고 그 되게 꽝이었던 남자분이 무슨 주니어였는데. 아 맞아요. 뭐였지? 이 영화도 이제 95년 같이 이렇게 나오는 영화인데. 잭하고 피터. 아 피터. 그분이 피터였나요? 이 사람 본명도 피터예요. 아 그래요? 영화 이거 배우도 피터. 근데 사실 스토리 자체는 좀 말이 안 되죠. 요새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으면 좀 막장이라고 네, 욕을 먹을 만한 부를만 하기도 하죠. 그런 약간 좀 그런 거였는데 저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서 좀 그 이야기 전개 자체가 되게 재밌죠. 재밌고 그냥 무엇보다도 여주인공이 너무 사랑스럽게 맞아요. 나오는 너무 것 사랑스러워요.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로코의 보면 여왕. 그 여주인공의 마음의 변화가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박수 쳐줄 만한 변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걸 내가 여주인공을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나 싶지만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쵸. 잘 되기를 응원하고 있는 그런 약간 그런 되게 신기한 매력의 영화였죠. 제가 자꾸 90년대 감성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90년대 가족 영화도 되게 볼만한 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쵸. 뭐가 있죠? 90년대 가족 영화? 아무튼 되게 많은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되게 약간 색채 자체도 되게 원색적이면서 뭔가 그때 당시 뭔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는 좀 사뭇 다르고 그리고 되게 가족의 따뜻함이 그래도 제일 잘 나타나는 맞아. 특히나 저는 크리스마스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 90년대 크리스마스 영화는 진짜 음.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가족
되게 거기서도 감독이 약간 가족의 의미를 좀 강조한 것 같기도 그쵸. 한 게,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좀 어려서부터 없는 없었죠. 상태였는데,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 굉장한 대가족을 꾸리고 사는, 그 약간 좀 대비되는 처지로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동경을 느끼게 돼서 이제 점점 그 거짓말의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 그런 여자도 면은 그 뭐 여자 잘못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왜냐면 상황 자체가 그렇게 흘러갔는데 저 같았어도 되게 얘기를 하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얘기하기는 힘들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잘 풀렸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희대의 그쵸. XX가 되고 끝난, 그쵸. 끝난 사건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 뭔가 이 영화하고 뭔가 클로리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공통점도 꽤나 있지만 일단 뭐랄까 좀 약간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여기서 보면,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당신이 잠든 사이에서 life doesn't go as you plan이었나? 그러니까 인생은 당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맞아. 이런 메시지가 2번인가 뜨거든요. 맞아요. 맨 처음이랑 맨 끝이랑. 근데 약간 좀 클래리스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 플롯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조시랑 사랑에 빠지게. 마지막에 키스신이 나온다는 것도. 아, 맞아요. 그렇네. 근데 그 클로리스에서 너무 둘이 열정적으로 키스를 해서 그런 것만 보지 마세요. 아니 그때 우리 보고 왜? 있을 난 때 되게 예뻤는데? 예뻤는데 좀 나도 저런 사랑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건 장담 못하겠다. 미안해요. 지금 아. 황수진 씨가 대역죄를 저질렀어요. 대역죄 팟캐스트를 죄송해요, 녹음하고 죄송해요. 있는데 마이크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분에 겨워서. 네. 슬퍼지네요. 사실 40분쯤 지나니까 저희도 이제 점점 할 말이 없어지는데. 근데 한번 뭔가 이 영화에서 뭔가 되게 좀 감독의 의도라고 해야 되나? 어떤 미장센이 보일 만한 그런 요소는 혹시 못 봤나요? 저는 사실 근데 미장센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의 깊게 보면서 보진 않았거든요. 네. 왜냐면 뭐 이게 영화를 차별적으로 보는 시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약간 딱 그 영화 처음에 왜 그 타이틀이 뜨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파라마운트가 딱 뜨고 거기서 이렇게 막 뭔가 되게 장난스럽게 되게 파라마운트답지 않게 시작을 맞아. 하잖아요. 그래서 파라마운트 자체에서도 좀 이런 분위기를 좀 의도를 한 게 아닐까 하고 그냥 정말 마음을 편하게 넣고 뭔가 분석을 하겠다는 시각으로 보진 않았었어요. 근데 미장센이라기보다는 그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유행했던 패션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좀 많이 보여주려고. 사실 반의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입진 않는데 여기선 굉장히 화려하게 입잖아요. 근데 웬만한 90년대 하이틴 영화에서는 다 반에 있는 애들이 다 되게 포범석하게. 맞아. 진짜. 그게 약간 이게 표본 집단들을 이렇게 긁어 모아서 이렇게 딱 옮겨놓은 느낌. 그리고 막 수업 시간에 화장하고. 난 너무 놀랐던 게 코하고 턱 수술한 그거 그대로. 너무 웃겨. 그것도 나와요. 그 와일드 슬리핑에서도 그 잭이 형이죠. 아니요, 피터. 피터가 형인가요? 네. 잭이 동생. 잭이 처음에 사랑에 빠진. 아니면 피터가 처음에 사랑에 빠진. 피터가 처음에 사랑에 빠지는? 헷갈린다. 피터가 처음에 사랑에 빠지는데 그분 애인 약혼자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딱 가슴을 보면서 왜 you paid for this?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좀 그래도 이만큼 유행하지 않았던 성형수술이 거기는 되게 그때부터 당연시 되고 있었구나. 약간 이런 게 보이기도 했었던. 맞아요. 아니
지나다니는 곳마다 여자애들이 맞아. 다 코에 막 밴드 같은 거 어. 붙이고 있고, 턱에도 붙이고 있고. 사실 근데 그게 좀 궁금한데 이게 약간 왜 그러지? 졸업사진 찍기 전에 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사실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넘어갈 때 좀 많이 하잖아요. 나도 그때 하고 좀 연을 끊을까 생각 중이에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나랑 연을 끊고 싶다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 삶을 살고 싶어요. 제 2의 자아로서. 아니 뭐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 그래서 보면 약간 성형에 대한 문화도 되게 신기했어요. 보면서. 처음에 몰랐어요. 얘기하기 전까지 저는 웬 해반죽을 저렇게 코에다가 붙이고서 블랙헤드 제거하는 건가? 막 이러면서 저 혼자서 막 그랬단 말이죠. 대놓고 블랙헤드를 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전 기숙사에서 아, 열심히 기숙사 가면은 뭐 다들 뭐 그렇죠. 한 차례씩 뭐 뭘 뭔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여학생들의 가장 많은 비밀이 보이는 곳이 네. 기숙사. 사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저희가 1시간을 예정하고 했는데 사실 1시간은 나요? 지나진 않았고 5분이 남았는데. 그래서 네, 저희는 예정대로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희 마지막 순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별점? 네, 별점하고 이제 한 줄 평을 하면 되는데, 지호부터 할래요? 아니요, 너부터 하세요. 네, 저부터 할게요. 저는 이 영화를 5점 만점에 4.5점을 주고 싶은데, 높아. 왜냐면 일단 제가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영화기도 해요. 그거에 비해서 되게 좀 영화가 되게 잘 만들어졌고, 뭔가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약간 10대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스토리여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 문화를 되게 잘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 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잘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되게 높게, 네, 별점을 줬습니다. 저는 한 3점? 3점? 왜냐면 야자를 빼고 보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였지만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는 물론 그 다운로드를 해서 봤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 돈 주고 그러니까 돈 주고 그 영화관에 들어가서 보기에는 조금 뭔가 되게 예상이 너무 많이 가고 뻔한 재밌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요소가 그러니까 뻔한데 재밌게 풀어내긴 하지만 그래도 뻔한. 뭔가 지호는 약간 스토리 위주로 좀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패션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이긴 했는데 물론 이제 여주인공을 보면서 그런 거에서 만족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어쨌든 영화를 이끌어가는 건 스토리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외적인 요소를 많이 봐서 패션이나 그 당시 표현되는 소품이나 뭐 분위기나 뭐 카메라 그 자체의 어떤 설정된 맞아. 효과나 이런 걸 되게 좀 보는 편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이 영화가 조금 좀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무튼 네, 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화를 보실지 모르겠고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되게 아무튼 좀 네, 어떤 면에 주안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네, 좀 있는 달라질 영화예요.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고. 근데 추천합니다. 보십시오. 네, 네, 괜찮은 영화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삶이 무료하고 의미가 없을 것 같을 때 보시면 재미있을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줄 평을 남기죠. 일단 제가 별점을 먼저 했으니까 한 줄 평은 지호가 먼저 하는 걸로. 저는 팝콘을 먹으면서 보십시오. 팝콘을 먹으면서 보는 영화. 뭔가 이렇게 그냥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뭔가 네. 이렇게 크게 벌려놓고 생각을 하려고 보신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저렇게 표현했네? 가끔 이렇게 보이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팝콘을 먹으면서 보십시오. 뭔가 안 센데? 마음에 안 들어. 네, 하십시오. 저는 저는 이 영화를 되게 다채로운 영화. 이게 되게 다채로운 영화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면, 이제 30대들에게는 향수를, 10대들에게는, 신선함을
그러니까 뭔가 되게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동경을 뭔가 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 자신에게는 되게 이 당시의 문화가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해서 뭔가 그때를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한 줄 평을 내리네요. 그리고 사실 이 영화를 지금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실 때 영화를 먼저 보시고 네, 보는 거, 들으시는 거를 그게 추천을 훨씬 해요.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네. 저희가 따로 이렇게 뭔가 자세하게 영화 주인공을 설명을 한다거나 줄거리를 뭔가 구조적으로 자세하게 네, 설명하진 한 게 않아서 저희 내키는 대로 막 뱉은 걸 녹음한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네. 아, 마감을 할 시간인데 참 음악을 틀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저희가 음악을 네, 준비를 하죠, 뭐.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OST를 찾아보고 저희가 마음에 드는 OST를 골라서 마지막에 넣어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곡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뭔가 좀 해봐요. 끝곡을 마지막으로. 끝곡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만 팟캐스트를 마치고요. 네, 그동안 1시간이란 시간 동안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 성공적이야. 아닌가?